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며칠 전 원고 정리를 하려고 한강공원에 앉아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음악을 크게 틀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김수희 씨의 노래 애모를 듣게 되었는데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 가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에게 휘둘리면서 내 자신을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강력한 한방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전에 동영상에서 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나르의 최대 취약점인 수치심이더라고요. 이들은 상대의 수치심을 자극해서 무기로 쓰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교묘하게요. 수치심은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하는 가치없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 느끼게 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거든요. 이렇게 데미지가 큰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거나 양심을 저버리는 큰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외모, 가족, 직장, 경제 관련해서 사소한 습관에서도 자신이 원치 않는 걸 타인이 알게 되었을 때 불편하고 수치심을 느끼죠. 길을 걷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툴툴 털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출근길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대자로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건 느끼지도 못하고 부끄러움에 도망가기 바쁘게 됩니다.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을 감정인 거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융학파 심리학자들은요, 이 수치심을 영혼의 늪지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핵심인 스스로에 대한 무가치함, 무력감입니다. 자기애적 나르시즘이 강한 이들이요, 자신을 사랑하는 혹은 자신에게 종속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수치심, 유발 전략을 씁니다. 이런 나라도 옆에 있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 아니면 누가 나를 받아줄까, 착각을 느끼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들이 피해자나 희생자에게 인신공격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누가 널 신경 쓴다고? 지 주제에 꼴의 남자라고? 별것도 아닌 걸로 항상. 이런 말들이요, 비수가 되고 홀딱 벗겨진 듯한 그런 초라한 감정을 느끼게 하죠.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수치심과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요, 타인의 시선이 없어도 마음에 벌에 쏘인 것처럼 뜨끔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이죠.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기분, 자신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사회적 윤리를 어긴 것에 대한 불안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수치심이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게 하는 감정이라면 죄책감은 동물의 세계가 아닌 지적 사회인으로 살게 하는 사회적 감정이죠. 죄책감을 느낀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을 반추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수치심은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학하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런 수치심이 중독이나 우울, 자기 가해, 나르시즘, 애착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의 자극은 말 그대로 폭력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나르가 던져놓은 수치심이라는 덫에 걸려서요, 빠져나오려는 노력 대신 끝없이 우리 자신을 들들볶고 폄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하면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고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은 자기 객관화의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정서입니다. 그런데 수치심이라는 감정적 느낌에 매몰돼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의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다른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한 채로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그 작은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나의 모든 것을 정의하는 것 같은 감정에 빠져서 자신을 들들볶고 좌절하고, 불특정 타인을 의식하지 않으면 생기지도 않을 느낌, 기분, 감정을 채찍으로 쓰면서 자기 멋대로 불특정 다수의 대표로 휘둘러대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조종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수치심의 근원을 바라보는 연습,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인신공격이나 부정적 언어로 수치심을 자극할 때 그 순간 솟아오르는 당황스러움, 부끄러움, 억울한 감정을 심호흡 한번 하시면서 잠시 누르고, 내가 너한테 말려들지 않겠다, 그 뜻이죠. 나를 자극한 그 단어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만약에 얘기한다면 감정적?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정서적인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내가 이성적이었으면 넌 진작 아웃이지. 물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죠. 좀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 상황은요, 사실 대체로 정서를 조작하는 감정적 상황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장난에 마음의 밑바닥이 건드려지고 전혀 느낄 필요가 없는 부끄러움, 황당함, 억울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 감정이 올라올 때 그가 자극한 단어, 문제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뇌를 작동하면요, 감정의 뇌는 잠시 쉴 수 있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봉선화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자극에 감정적으로 휘둘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질이 든 시간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완전하게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내 삶을 위한 가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웃고 있는 비평가에게 그들을 올려다보면서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수치심은요, 상대에게 평가받을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인걸요. 공격성은 확장성을 가지고 강력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악함을 알아채고 선을 그어 바운더리를 지켜야만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완전 감사합니다.